네, 다양한 국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앤 이슈 오늘 조비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김지수 기자가 전해준 것처럼 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이제 하원 표결이 들어갈 것이다 곧 네.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통과가 될 것인가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결과에 대해서 이 셧다운 장기화를 감내하면서 야당과 벌인 싸움에서 거둔 승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과연 진짜 맞습니다. 승리인가 이것도 궁금하네요. 네, 지금 현지 시간으로 저녁 7시, 저희 시간으로는 한 30분 뒤에 이제 표결이 된다라고 원래 되어 있었는데요.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제 하원의 공화당, 민주당 의원이 자신들의 이제 최종 그 입장을 발언하는 게 돌아가면서 그런 절차를 지냈고 그다음에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발언 안 한 분도 있고 예. 아마 시간이 조금 이렇게 조정되면서 지금 표결의 초입부를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진짜 속보네요. 다 보고는 제가 못 이제 보다가 들어왔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 표결이 곧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그 공화당하고 민주당 의원이 자신들의 이제 의견을 이제 말하는 과정 이게 결국에는 다 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예. 자신들의 이런 최종 입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화당 의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민주당 때문에 셧다운이 발생됐고 이미 시한이 너무 지난 일이다. 이건 당장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았고요. 예. 민주당은 이제 이것을 동의하는 순간 그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그런 부패에 일조하는 그게 역사에 남는 거다. 여기에 동의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공화당이 219석, 민주당이 213석, 이어서 이제 지금 공화당이 2표만 잃어도 이게 이제 통과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네. 그래서 이제 뭐 BBC 같은 경우는 상원 표결에서 공화당 한 명이 이제 이탈한 내용을 보면서 공화당 내에서도 이번 표결에 찬성하지 않는 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보도를 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대변인 그 백악관 대변인이 이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시 공화당을 결집하는 그 민주당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네. 그 굉장히 파괴적인 민주당이다라고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게 공화당 일부 위원들이 좀 불만을 가졌던 것이 12월에 오바마 케어에 대한 그 표결을 뭐 다시 하겠다라는 그런 게 들어갔는데 예.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백악관 대변인이 오바마 케어 연장 요구는 터무니없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망가진 체제를 복구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예. 어떻게 보면 12월 표결에 대한 그 약속이 좀 불투명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도 공화당 결집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카리브해 인근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마약을 퍼뜨리는 나라라고 콕 집으면서 최신의 항공모함까지 배치를 시키자 베네수엘라도 좀 맞서서 대규모 군 동원령을 내렸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최신의 항공모함을 배치시킨 게 정말 마약 퇴치를 명분으로 한 건지 아니면 좀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두 가지가 다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 들어서면서 지금 카리브해 지역의 그 베네수엘라에서 오는 그런 마약을 운반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선박들을 공습을 했는데요. 예. 지금 로이터 통신을 보니까 지난 9월부터 미국이 19번의 공습을 했고 이걸로 이제 최소 한 76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어떻게 그 운반선을 공습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 지금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마약 카르텔을 테러 단체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군사 작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이미 지금 카리브해 지역에는 그 말씀하신 그 항공모함이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인데 2017년에 수역은 가장 최신이고 가장 큰 항공모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의 남부 작전사령부로 배치가 된 건데 이미 거기에는 지금 이 마약 카르텔에 대한 이걸 테러 단체를 규정하고 공습을 하면서 F-35 전투기 뭐 잠수함 이런 것도 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군사 작전 차원, 그러니까 마약 소탕에 대한 그런 동기도 있고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이 정부에 대한 미국의 그런 반감 그 축출을 위한 그런 정치적인 의도도
동시에 좀 밑바탕에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미국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날을 재향 군인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도 각각 참석을 했는데 행보가 다른 것 같아요. 오바마 대통령은 약간 좀 이렇게 우리나라 참전 용사들도 만나면서 좀 푸근한 느낌을 전달했고 예의를 차려줬고 트럼프 대통령은 좀 다른 모습을 보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의 재향군인의 날, 베터런스 데이가 11월 11일 한국한테는 빼빼로 그러네요. 데이인데 빼빼로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동료분이 따뜻한 동료분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베터런스 데이가 이제 11월 10일인데요. 이게 이제 조국을 위해서 전쟁에서 사망했거나 이제 그 부상을 당했거나 복무했던 이런 분들을 다 이제 기념하는 미국의 연방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이제 11월 10일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이 참전 용사들이 워싱턴으로 10일 이제 이동을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위스콘신에서 그 워싱턴으로 온 비행기가 내리자마자 거기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이 와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당신들의 특별한 그 헌신을 영웅이다. 굉장히 이제 그분들의 헌신을 기리는 그런 가슴 깊은 그런 말을 했고 또 이제 비행기 앞에 서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하면서 이제 자기 그 대통령 챌린지 주화도 선물을 하고 또 이제 그 참전 용사들이 나올 때는 이제 음악도 다 대구에서 굉장히 감동이 깊은 그런 장면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아직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날을 기리지만 그 강조된 메시지는 승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날을 기념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 승리를 기념하는 날을 더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참전 용사에 대한 그 헌신에 대한 부분도 물론 말은 했지만 앞으로 미국이 국방 전략 차원에서 승리 군인들의 사기 진작 여기에 조금 더 방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편 중국과 일본이 다카이치 사내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 관련 발언으로 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주일 중국 외교관이 목을 벨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중국에서도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일본 총리가 대만 외교관에게 최고 훈장을 수여하면서 좀 양국 관계가 점점 악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게 중국은 대만이라는 것은 자신의 핵심 이익, 레드라인이라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들어서면서 이제 대만 그 해협을 봉쇄하는 그런 상황이 일본의 그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리위기 사태에 해당한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이제 중국하고 일본의 이런 신경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주 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이 다카이치 발언을 보자마자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다가 목을 베겠다라는 그런 강한 얘기를 했고 물론 이걸 지우긴 했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 중국의 공식 인사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것에 대해서 뭐 크게 질타를 하진 않고 약간 선을 긋는 입장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그 중국 정부에서는 계속 이 일본이 이제 중국이 통일 대업을 방해하려 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그리고 일본 지도자가 대만과 관련해 악질적으로 이렇게 발언한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또 일본이 이제 올해 가을에 이제 훈장을 주는 그 명단 중에 그 전 주일 대만 대표인谢창팅 그 대사격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대만 총통부 지금 대통령실의 고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대만의 독립을 굉장히 지지하는 그런 인사이기도 해서 이 사람한테 일본이 이제 훈장을 줬다라는 것은 다시금 이 중국의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래서 조심해라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또 다시 그 대변인 측에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김치하면 아우 냄새 나는 거 이렇게 해서 많이 그 팀플릿 인상을 많이 화면을 통해서도 많이 봤는데 이제는 뭐 미국에서도 미국 식탁에서도 김치볶이가 되게 일상적인 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감기가 뭐 거의 끝물이시죠? 기침이 안 떨어집니다.
근데 그 김치라는 게 원래 발효식품이어가지고 네. 사실 뭐 그 서양에서도 뭐 특히 암 환자 중심으로는 뭐 인삼, 김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그 관심사는 조금 있어 왔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뭐 캐대언도 있고 워낙 이제 열풍이 불다 보니까 김치에 대한 그런 시각도 많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어제 제 소셜 미디어 이렇게 쭉 내리다가 예. 그 외국인이 그 찐 김치를 쭉 찢어가지고 두부에 싸서 아, 와인이랑 먹는 그거를 오,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거를 보면은 정말 일상으로 이렇게 젖어 들어가는 것 같고 지금 미국 슈퍼마켓에 가면 정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게 그 라면이랑 예. 김치입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이 김치라는 식품에 대한 그 냄새나고 뭐 되게 그 발효했다라는 그 굉장히 이상한 인상을 가졌던 음식이 지금은 예. 굉장히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기업들,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도 좀 덜 매운 김치 아니면은 발효된 그런 게 들어간 뭐 견과류 이런 것들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월든 이슈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